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방송을 못 남겼어요. 하루에 하나씩 남기자 그런 심상으로 했었는데 개인적인 일이 갑자기 좀 약간 터지는 부분이 있어서 며칠 동안은 방송을 못 남겼습니다. 그냥 그 점은 죄송하고요. 이제 또 재밌는 방송으로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예전 방송, 그러니까 그렇게 예전은 아닙니다. 네. 며칠 안 되는 방송에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표 여러 가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부동산 플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는 그 정책의 본질인 택지 공급이 없어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조금은 힘듦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혹은 강남 재건축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나오는 뉴스의 워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생각하는 택지 공급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보금자리 주택,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보금자리 주택처럼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향, 그러니까 너무 주택 공급을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 중으로 뉴스 워딩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 살펴볼 때 이게 10,000평 정도를 잘라가지고 이게 그 재개발이 일반적으로 30,000평에서 50,000평 사이를 합니다. 근데 이게 10,000평 정도라면 중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소규모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3,000평이죠. 네, 1,000평인가요? 네, 3,000제곱미터인가요? 여하튼 네, 그런 그 협소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큰 규모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10,000평에 따른 기반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죠. 이거는 도로가 되게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 10,000평, 저기 10,000평. 원래는 만약에 이게 뉴타운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15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강력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계획을 한다던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동탄이나 아니면은 신도시를 살펴볼 때 깔끔함, 그런 깔끔함을 제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10,000평씩 쪼개서 그것보다 더 작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협소한 평수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잡는다면 아마 거미줄 같은 기반시설이 정해지지 않을까. 기반시설이라는 건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그리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접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일을 하는 곳, 그리고 제가 취급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은 심층적인 방송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서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파트형 공장은 뭘까요? 산업지적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 우리가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본다면 5계층 이상을 보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형 공장은 말 그대로 몇 개 이상, 6개인가요? 26개인가요? 이상의 공장이 몰려있을 때,
네, 몰려있을 때 그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지적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산지법이라고 할게요. 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아파트형 공장은 대한민국, 대만, 일본처럼 제조업이나 일반 공장 시설은 필요로 하고 토지가 협소한 곳에서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은 실질적으로 중앙공단에 있는 모 아파트형 공장이 최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아파트형 공장의 특징은 말 그대로 동일한 업종에 대한 시너지 효과와 그리고 토지의 한정적인 토지의 효과적인 공간 활용도를 자랑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파트형 공장은 제조업이나 그리고 물류업에 특화되는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분양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아파트형 공장이 일반적인 그냥 빌딩, 오피스 빌딩처럼 변모가 됐죠. 그리고 이름도 지시산업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조금은 예를 들어 보면 첨단 산업 혹은 4차 산업으로 신산업으로 변모를 하는 과정에서 공간 구조의 활용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 혹은 지시산업센터를 일반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수익형 부동산, 시세차익 부동산으로 나눌 때 만약에 이 아파트형 공장 혹은 지시산업센터, 다음부터는 지시산업센터로 얘기를 할게요. 이 지시산업센터를 투자 재산으로 볼 땐 아파트형 공장은 통상적으로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매가 자체가 3억 이상짜리의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곡부터 성공 신화를 썼던 섹션 오피스들이 새로운 상품으로 두각을 나타났고 그리고 트렌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통상적인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3억대 이상의 임대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전매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강남권의 아파트 분양이나 분양 조정구역이라고 하죠. 분양권 조정구역 같은 곳에 단속이 많이 떴죠. 네, 부동산 단속이 많이 떴는데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 현장의 인근에 7월 달에 많은 단속이 뜨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분양권에 대한 활발한 거래세가 있다는 반증이겠죠. 제가 오피스텔은 분양권 절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양권으로 인한 시세 차익보다는 리스크가 많이 크고 시세 차익,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요. 물론 분양권 시장 자체를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지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시세 차익이나 혹은 거래세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분양권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들을 모집을 해서 투자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직접 투자로 해서 투자를 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도 상당히 많았죠.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하고 같은 임대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하고 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 현장은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의 고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분양권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화에서는요, 지식산업센터의 차이점, 임대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만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방송이 짧은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